안녕하세요. 손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봄에 심은 대파 밭에 와 있습니다. 요거는 토종 대파입니다. 토종 대파 중에 구조파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9배에서 10배 정도 늘어난다고 해서 구조파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 파를 심으니까 꽤 재밌네요. 제가 분명히 하나를 심었는데 어떤 것은 뭐 4개가 되기도 하고 6개가 되기도 하고 8개가 되기도 하고 합니다. 이제 자라는 거에 따라서 이제 추비를 어떻게 주고 방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대파가 더 많이 불어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이제 가을 대파 한참 심으시죠? 빨리 심으시는 분들은 8월 말부터 대파를 심고 9월부터 꾸준히 대파를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9월에 아마 심으셨으면은 김장철에 큰 대파를 요긴하게 수확을 하셔서 쓰실 수가 있고요. 지금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대파를 심으시면은 한 중파 정도는 수확해서 드실 수 있고 월동을 하고 내년에 정말 달고 맛있는 대파를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대파 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모종을 구입해서 심는 것과 제가 이제 모종을 구입했어요. 이제 그게 곧 올 건데 이제 모종도 심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심어 놓은 대파를 다시 심는 것입니다. 즉 큰 거는 수확해서 드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자잘한 게 또 있어요. 자잘한 거는 다시 뽑아다가 밭에다가 또 심어 주시는 겁니다. 자잘한 거 한 중간짜리 실파 조그만 거 심어 주시면은 얘가 또 잘 자라요. 이게 또 구조파이기 때문에 계속 분월이 됩니다. 늘어나요. 최대 10배까지 늘어나니까 굉장히 재밌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맛도 좋고 향도 좋고 그리고 계속 불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봄에 이 씨앗이 꽃이 핍니다. 그러면 그 씨앗을 받아다가 또 계속 심으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구조파입니다. 하지만 구조파는 이제 모종을 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내가 육묘를 해야 되는데 그 육묘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대파가 요만한 대파가 이제 실파가 조그맣게 나와서 그것을 키워서 이렇게 키우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대파는 한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키우셔야지 드실 수 있는 굉장히 재배 기간이 긴 작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파, 이제 토종 대파 중에 삼동파라고 있습니다. 제가 삼동파는 저쪽 밭에서 이제 마늘과 그리고 쪽파, 그리고 대파를 심을 밭에 있던 거였는데 그걸 얼마 전에 뽑아 주었어요. 오늘은 조금 있다가 밭을 옮겨서 그 삼동파를 옮겨 심을 건데요. 또 삼동파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삼동파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삼동파는 씨앗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주화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쪽파같이 분월이 됩니다. 한 개를 심으면 2개가 되기도 하고 4개, 6개가 되기도 하는데 삼동파는 좀 키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나중에 그 주화가 좀 몇 개가 달리긴 하는데 그것을 또 키우려면 굉장히 공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키우기가 힘들지만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집에도 이제 그 삼동파를 갖다 주는데 굉장히 맛있다고 해서 계속 키워달라고 하네요. 따라서 삼동파는 한번 그 모종을 구입하시면은 한 5개 중에 한 3개는 드시고 2개는 남겨서 계속 이렇게 늘려가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쪽파같이 계속 분월이 되면서 늘어나요. 얘도 분월이 되거든요. 한번 요 구조파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잘 컸습니다. 예. 자, 이야. 구조파, 예, 일반 외대파랑은 거의 비슷하기도 한데 조금은 다릅니다. 예. 이게 분월이 돼요. 예,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면서 계속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작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게 흙을 덮어줘서 흰대를 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파입니다. 일반 외대파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것도 흙만 많이 덮어주시면은 흰대가 많이 굵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좀 많은 그런 대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신에 이제 모종이 없는 게 좀 아쉽죠. 그 재래종 대파 중에 좀 수확량이 많고 맛도 좋고 그 다음에 키우기도 막 까다롭지 않아요. 이제 삼동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이 잘 걸리고 하지만 요거는 일반 외대파와 같이 병이 잘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월동도 가능하고 중부지방에서도 월동이 가능한 그런 대파입니다. 잘 키웠죠. 그래서 이렇게 대파를 뽑다 보면은 자잘한 게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대파가 있는데 요 대파가 원래는 하나를 심었는데 요거는 2개가 분할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눠졌죠. 그래서 이렇게 2개를 잘 쪼개서 이렇게 심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의 대파가 되겠죠. 윗수는 이렇게 잘라 주시고 뿌리는 조금만 다듬어서 바로 심어 주시면은 또 다른 이제 대파가 되고, 내년에 이게 또
2배, 4배, 최대 10배까지 이렇게 하나를 심었는데 왕창 이게 쪽파같이 불어나는 게 이 구조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대파를 좀 뽑아다가 저쪽 파대가 이제 삼동파와 함께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정도만한 파를 심으면은 김장철 정도 되면은 꽤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보는 큰 대파까지 키우실 수가 있는 이런 대파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몇 개 수확해 가지고 저쪽에 이제 삼동파를 심는 방법, 그리고 삼동파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 다음에 요 구조파도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보면은 지금 가운데가 갈라지고 있죠. 이게 또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게 한 개가 또 나눠지고, 또 이게 커지면은 이게 또 나눠지고 합니다. 요것도 보시면은 한 개가 2개로 나눠지죠. 이렇게 2개로 나눠집니다. 요것도 하나 심었는데 또 나눠지고, 이 구조파라는 게 신기한 게 이렇게 계속 쪽파같이 분할을 하면서 나눠집니다. 따라서 이것을 뽑아다가 다른 밭에 또 옮겨 심어 주시면은 쪽파같이 계속 분할이 돼서 계속 늘려가면서 뽑아 드시면서 수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2가지 종류의 토종 대파를 놓았습니다. 요거는 구조파입니다. 이쁘죠? 이쁘게 잘 자랐고, 요거는 삼동파입니다. 제가 가을에 태풍이 와서 좀 잘라줘서 상태는 좋지는 않지만 꼭 생긴 게 쪽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밑이 좀 둥글고, 그 다음에 밑이 이렇게 쭉 뻗지는 않았습니다. 키도 좀 작고요. 이것과 비교하면은 키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신에 2개 다 마찬가지로 분할을 합니다. 요거는 구조파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정도 이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요것도 2개씩 나눠줬고요. 이렇게 2개씩. 그리고 요 중간에 보면은 여기도 또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나눠지고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는 게 참 신기한 그런 구조파입니다. 요거는 삼동파입니다. 삼동파는 이렇게 쪽파 비슷하게 팝니다. 이렇게 하나를 심었는데 지금 4개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하나를 심었는데 지금 같이 다 붙어 있죠. 5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요 봄이 되면은 한 4월에서 5월 정도에 요 끝에 주화가 달립니다. 주화가 달리면서 새끼 파가 위에 이렇게 달리면서 그 파를 그 주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을 떼다가 여기 이제 모종판이나 이런 데다가 또 꽂아 놓으면은 뿌리가 알아서 나와서 또 대파가 됩니다. 참 신기한 대파죠. 그래서 지금 대파를 심는 방법은 그냥 모종으로 심는 것과 이렇게 텃밭에 있는 토종파나 아니면은 외대파를 이렇게 좀 자그만한 것을 이제 뽑아다가 잘라서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에 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뿌리 자르고 윗부분 자르고, 그 다음에 좀 구멍을 좀 깊게 파서 비닐을 치고 이렇게 심어 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파는 다비성 작물입니다. 밑거름을 하실 때 퇴비를 넉넉하게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석패를 넉넉하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 작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잎끝이 타는 칼슘 결핍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항상 밑거름에 칼슘을 그 석회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웃거름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웃거름을 주셔야지 정말 잘 자라는 게 대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것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심기 전에 이 윗부분을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뿌리도 살짝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심으실 때 한 2개나 3개 정도로 이렇게 심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걸 심고 나서 봄 정도에 보시면은 이게 좀 또 갈라져서 2개나 한 4개로 불어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개나 2개 정도 심어 주시면은 이게 나중에 꽉 차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늘어나면서 굉장히 재밌는 작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동파는 굉장히 달아요. 달고 맛이 좋습니다. 찌개나 이제 볶음을 하실 때 이 특유의 단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 봄에 이것을 분양을 받아서 늘려 나가고 있는데, 계속 늘려 나가서 모종을 구입하지 않고 계속 먹으려 합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외대파 먹다가 이 대파 먹으면은 외대파 못 먹습니다. 맛이 없어서요. 자, 그러면 이 대파를 한번 잘라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를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기다란 파이프를 꼭 꼽아서 깊게 요 대파를 심어 주었습니다. 깊게 대파를 심어 주시면은 요 휜대가 길어져요. 그래서 맛있는 대파를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종을 심을 때도 약간 깊게 심어 주세요. 여기 생장점이 있는 세로 순이 나오는 곳까지 밑에까지 묻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묻어 주시면은 요 휜대가 굉장히 길어지겠죠. 따라서 대파는 요 퍼런 데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요 휜대가 확실히 긴 게 맛이 좋은 그런 대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그 토종 대파 옮겨서 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내년에는 조금 이제 이 삼동파가 좀 늘어나서 분양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심어서 내년에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그런 삼동파가 나오길 기대를 해봅니다. 주화를 옮기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분할이 많이 돼서 많이 늘어나는 게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이 주화를 또 조그만 것을 키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늘 영상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대파를 심고 나서는 꼭 토양 살충제를 뿌려주세요. 그래야지 이 대파에 벌레가 많이 없습니다. 이제 추워져서 벌레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토양 속에는 아직 벌레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토양 살충제라도 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일반 외대파 심는 방법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